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신사회 심리적 노화 건강 문제, 임종과 사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인간호학 마지막 수업인데요. 학습 목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죽음에 대한 반응, 의미, 임종간호, 사별간호입니다. 이 중에서 죽음의 의미는 각각의 종교별 특징적인 부분의 죽음의 의미 부분을 좀 짚어볼 예정이고요. 임종간호와 사별간호는 각각의 학자가 주장한 그 단계별 증상과 간호중재 중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268쪽에서 290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268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 보도록 할게요. 죽음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유기체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어느 누구도 똑같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 좀 상반된 이야기죠. 태어나서 모두 죽는다. 그런데 그렇게 맞이하는 그 모든 사람들, 유기체가 경험하는 그런 죽음이 다 똑같지는 않다 이야기하죠. 왜 다 똑같지 않을까? 존재의 의미나 방향성이 다르다 라는 부분이 이어서 나오네요.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근원적인 성찰은 붉은색으로 인간 존재의 의미, 현실 삶의 방향성을 인식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어떻게 살고, 나의 삶은 어떻고, 나의 중요한 부분, 나의 가족들 등등등 내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한 부분들이 죽음을 통해서 올바르게 성찰하고 의미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두 가지 좀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그런 임종간호는 무엇인가 하는 정의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편 두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입니다. 임종간호 정의는 임종 대상자와 가족에게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줄 밑에 보면 죽음을 앞둔 말기 대상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종간호의 대상은 환자와 가족이다.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면 신체, 정서, 사회, 영적 모든 부분을 다룹니다. 사별한 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부분들도 포함되어져요. 그래서 임종간호는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총체적인 서비스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임종간호 관련된 부분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임종간호 하면 환자, 대상자와 가족, 중재가 같이 이루어지고 총체적이구나 하는 부분 좀 포커스로 두면서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죽음에 대한 반응 부분에 단계를 조금 볼 예정이에요. 학자가 각각의 학자들이 어떻게 단계를 구분했고 그때 간호중재를 어떻게 했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는 키블러 로스라는 학자가 죽음의 수용 단계를 5단계로 이야기를 했어요. 중요함이라고 적어놨고 대부분 죽음에 대한 반응을 다룰 때 키블러 로스의 5단계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활용합니다. 1단계는 부정이에요.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죠. 아니야. 난 질병에 걸리지 않았어. 난 죽지 않아. 이렇게 부정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첫 반응은 이 사실을 강하게 부정하고 죽음에 대한 주제를 회피합니다. 대상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곳 저곳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죠. 그런 이제 모습들 관찰이 되어져요. 이때 어떤 중재를 해야 하는가? 부정하지 못하게 강요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수용을 합니다. 경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분노입니다. 왜 나인가? 왜 나지? 나는 그래도 나름 잘 살아왔는데 나보다 더 악행을 하고 대충 살은 저 사람도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왜 나만 그런 거야? 그래서 왜 나만 이런 일이 닥쳤는가? 억울하다. 이런 감정들이 쭉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그런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정 대상자 또는 다수의 대상자에게.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건강을 질투하고 괴롭히고 적대적인 행동을 보인다. 이때 중재는 조용하고 관심 있는 태도, 감정 표현한다. 논쟁하거나 동조도 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격려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제 세 번째는 협상과 타협이에요. 현실을 직시하죠. 어떤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죽음이 좀 면해질까 하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대상자의 그런 선한 행동이나 헌신을 통해서, 맹세를 통해서 내가 생명을 보상할 수 있을까? 협상, 타협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때 간호중재는 대상자의 말이나 행동을 묵살하지 않고 수용합니다. 수용할 때 중요한 점이 비판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희망을 줘서도 안 돼요. 아,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잘 될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셨으니까 잘 될 거예요. 잘못이 아니에요. 와 같은 이런 과도한 희망 주는 것은 금지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우울입니다. 회복될 가망성이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부인하지 못하는 단계인데요. 그 밑에 줄에 보면 극도의 상실감을 느끼면서 심한 우울에 빠집니다. 환자는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식욕도 감퇴, 수면장애, 침묵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요. 중재는 곁에 있어줍니다. 조용히 곁에 있어주면서 그런 적절한 반응을 보이면서 격려를 해줘요. 지지를 해주죠. 다섯 단계는 수용 단계이고요. 이 수용 단계가 되었을 때 대상자는 죽음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죽음을 서서히 받아들이게 되면서 자신의 죽음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논의하기 시작하죠. 죽을 준비를 합니다. 중재는 수용해줘요. 그리고 현재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지지해주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단계, 다섯 단계에 따른 중재 부분을 봤어요. 자, 이제 웨이즈변이라는 학자는 3단계로 나눴는데요. 이 3단계는 어떤 식으로 구분을 했는지를 한번 좀 볼게요.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알아야 어떤 중재를 할지, 그 단계가 지나서 다음 단계가 오겠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자별 이제 죽음의 단계 부분, 반응 부분을 좀 꼼꼼하게 차이점을 비교해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웨이즈먼 같은 경우에는 세 단계이지만 부정, 과도기, 승인으로 이제 나눠놨는데요. 특징적인 부분이 부정의 단계를 세 개로 나눠놨다는 점이에요. 1단계는 사실을 부정해요. 사실. 사실이라는 것은 즉 질병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질병은 인정하는데 합병증은 부정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질병과 합병증은 인정하는데 죽음은 부정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부정 단계로 나눠놨다는 게 이 웨이즈먼의 임종 과정의 아주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정 단계 부분에 좀 읽어보고 잘 체크해서 좀 나눠놓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과도기는 키블로로스는 이제 분노, 우울, 뭐 수용 이렇게 단계로 간다. 분노, 그리고 타협, 우울, 수용 이런 식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웨이즈먼 같은 경우에는 수용했다, 부정했다, 분노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갈등의 양상을 보이는 과도기적 시기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승인, 키블로로스의 수용과 같은 단계이죠. 그래서 인정하고 죽음에 적응을 해 나간다라고 봤어요. 그 특징은 부정 세 가지 단계, 과도기, 각각의 분노, 부정 이런 부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날 수 있다. 막 같은 경우에는 좋은 죽음의 7가지 속성을 이야기했어요. 죽음 인지하고 소망, 안위, 통제, 연결, 준비, 완성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죽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죽음 인지에서는 사후 세계, 천국 이런 부분들 소망 치료 받을 수 있다 나타나고 그리고 안위 통제 같은 경우에는 통증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면서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의료인과 관련이 됩니다. 통제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완성 죽는 때를 잘 맞춘다. 연결 준비 완성 부분은 이제 가족들과의 관계,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좋은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다 하는 부분. 그래서 좋은 죽음은 이 7가지 속성에 관련이 되어져 있고, 이 7가지가 잘 이제 이루어졌을 때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빈 공간에 한번 조금 적어볼까요? 270페이지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의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과연 나는
죽음을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그리고 죽음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 내가 죽는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삶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어, 내가 만약 내일 죽는다면, 일주일 뒤에 죽는다면, 그래도 오늘도 이제 노인간호학 수업을 들을 거예요. 저는 과연 노인간호학 수업을 하고 있을까요? 그죠. 우리가 너무 죽음을 배제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기간이고 준비하고 한다고 많이 힘들 것 같은데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말고 합시다. 자, 그래서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봐요. 저는 이제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쭉 나갈 건데 한번 멈춤하고 여러분들은 내가 생각하는 죽음, 의미, 남지 않았으면 무엇을 할 것인지 한번 적어보시고 이 적은 내용은 여러분들 기말고사 때 또 A4 용지 한 장 내셔야 되잖아요. 그때 이 세 가지에 대한 답변 적어서 꼭 출제합니다. 필수 기재 항목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자, 그 부분에서 이제 하나하나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죽음을 생각하고 의미 있고 그랬는지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죽음의 의미 들어갈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차이 부분을 좀 나눠서 좀 암기가 필요하고 이해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우선 방갈로 1번에 보면 죽음의 의미, 죽음은 일반적으로 금기시했어요. 그 삶과 죽음을 생명 현상의 한 변화로 인지하고 깨달을 때 삶의 가치를 이제 같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런 죽음들을 다르게 이제 조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특징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 1. 유교의 죽음 이해. 자, 거기에는 핵심 단어가 도리와 이치입니다. 삶의 도리, 그리고 이치, 흘러가는 이치다. 그래서 유교라고 하면 죽음을 도리와 이치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책에서 중요 내용을 봅시다. 첫 줄, 유교의 죽음의 이해는 죽음보다 더 큰 삶. 죽음은 궁극적인 가치를 현세 삶의 의미로 가지는 것이 죽음을 의연하게 극복할 수 있다. 오른편 세 번째 줄에 유교적 죽음과는 삶과 죽음이 하나의 도리다. 현실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삶 안에서 인간사와 만물의 이치인 도리를 실현하고 완성하는데 그 가치를 둔다. 그래서 죽음을 아쉬움이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휴식의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아주 이중적이죠. 이중적이고 중충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볼 수 있었어요. 자, 이제 도교의 죽음을 봅시다. 도교의 죽음도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뭐냐? 이제 도교는 적어봐요. 죽음과 삶을 동일시했어요. 생사를 초월합니다. 이제 도교의 핵심 단어는 죽음과 삶 동일, 생사 초월입니다. 유교 같은 경우에는 죽음보다 더 큰 삶을 사는 것으로 도리고 삶의 이치다 이렇게 봤잖아요. 도교에서 죽음은 곧 삶이다 이렇게 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삶과 죽음을 하나로 여기고 자연의 리듬에 따르는 당연하고 일상적인 과정, 생사 초월로 봤다. 그래서 내용, 그 핵심 부분을 좀 기억을 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불교에서 어떻게 받는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죽게 된다. 삶과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 그 밑에 줄에 보면 선행과 악행의 과보, 뭐, 그러니까 즉 선행, 악행, 인과응보, 윤회사상 이 부분이 불교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자, 그래서 불교의 죽음은 어떻게 된다? 죽음은 피할 수 없다. 필연적이라는 거. 그리고 윤회사상 강조하고 있고 인과응보, 선행과 악행 이 부분이 불교 죽음의 핵심 키워드예요. 그리스도교 가톨릭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져 있는데 죽음을 통해서 영육이 분리된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희망의 계기가 된다 하는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 개방되어 있는 존재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소통하고 상호 연대다. 쭉 내려와서 영육 분리설, 이 부분, 죽음과 부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의 의미에 유교, 도교, 불교, 그리스도교 좀 특징적인 내용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교, 도리이치, 삶에서 이루어야 하는 그런 큰 삶, 도리이치, 죽음을 그렇게 봤고, 도교 같은 경우에는 죽음과 삶은 똑같다, 생사초월로 봤습니다. 불교는 인과응보, 선과 악, 그리고 윤회사상,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 영육 분리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읽어보시고 정리하면 좋겠네요. 자, 죽음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봅시다. 신체적 측면, 그래서 질병 기간이랑 연령 부분이 죽음의 의미에도 영향을 미치고, 사회 심리적 측면에서 역할을 벗어나는 기회, 사회적 신념 부분, 영적 측면에서 종교, 영적 경험, 사후에 대한 관념 이런 부분들이 죽음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노인의 이제 임종간호에서 고려해야 할 건강 요구 볼 겁니다. 275페이지 왼쪽 부분 밑에서 세 번째 줄. 노인의 임종간호에서는 몇 가지 건강 요구를 고려한다. 첫째,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기능 안정과 통합적인 기능을 촉진. 둘째, 기능이 악화되는 것을 조기에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히 관리해야 된다. 셋째, 고통을 주는 징후들을 완화한다. 넷째, 가족과 노인이 서로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다섯째, 죽음에 직면한 노인과 가족을 지지한다. 그래서 이렇게 임종 간호에서 몇 가지 건강 요구 고려 사항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박스 5-5-1에 임종 노인에 대한 사정 부분입니다. 임종 노인, 가족 체계의 특성으로 좀 나눠서 볼 건데요. 임종 노인이 연령, 성별, 교육 정도, 경제 수준, 인종, 종교, 주거지, 그리고 현 주거, 장소 등등, 질병, 통증 경험 이런 부분들, 그리고 현 건강력, 그리고 쭉 내려와서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는 정도와 표현에 대한 편안함, 이런 관계, 이런 요소들, 가족 체계의 특성, 부분, 가족. 그러니까 임종 노인에 대한 사정 파트가 임종 노인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다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총체적인 접근이구나. 대상자 플러스 가족으로 지금 접근하네 하는 것들 볼 수 있어요. 유대 정도라든지 관계망 막 이런 부분들까지 다 사정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임종 간호의 이제 임종 준비 한번 볼게요.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자, 매우 중요한 일들, 관계와 활동에 대한 부분이에요. 매우 중요한 일들.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유품을 만들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한번 그 질문 세 가지 줬던 거에서 3번 뭐라고 적어놨는지 한번 봐요. 나에게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 전부 다 이제 관계와 활동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평소에 못 해봤던 버킷리스트 이런 부분들 또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어떤 만남을 가질 거다 하는 부분들 거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집착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패드나 뭐 고가의 그런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 계속 뭐 간직하겠다 소장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 적은 친구들 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을 겁니다.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어떤 물건, 물질이 아닌 관계와 활동에 대한 그런 아쉬웠던 부분들, 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표현되어져요. 한번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매우 중요한 일들 읽어보시고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인 조치입니다. 실생활 조치 방안, 자신의 기대에 맞는 돌봄과 치료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결정 내릴 수 없을 때 대신 유언장을 쓰고 뭐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지죠. 그래서 임종 준비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과 중요한 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 임종자들이 유사한 증상 부분을 봅시다. 임종 48시간 전에 나타나는 증상에서는 긴장도가 상실되고 의식상태 변화, 활력징후 변화, 순환 속도의 변화 부분이 나타납니다. 죽음에 임박했을 때 증상은 숨을 가쁘게 깊게 천천히 쉬게 돼요. 그리고 항문이 열리고 혼수 상태
빠지게 된다 하는 부분 증상. 자, 간호진단은 어떻게 내려질까요? 신체적인 부분에 비효과적인 호흡 양상, 그리고 실금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정신 심리적인 그런 진단으로 자존감이 저하되고 불안, 영적 고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체, 정신, 심리적인 부분 나눠서 보시면 좋겠어요. 자, 임종노인을 위한 일반적인 간호는 한번 쭉 읽어보면 좋겠고, 그리고 넘어갔어. 이제 가족을 위한 그런 정보 주고 하는 부분들도 한번 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공통요구, 임종노인의 공통요구 해결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림 5-5-1에 임종 대상자의 욕구 단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단계가 욕구가 이제 상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가장 먼저 요구되면서 많은 욕구가 아래쪽 하단부입니다. 신체 증상 완화의 욕구, 에너지 보정, 고통에서의 해방 욕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필기합니다. 통증과 불편감에서 해방하고자 하는 욕구가 가장 강하게 크게 나타나요. 공통적인 욕구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로 이제 공포 표현하고자 하는 거, 진실 듣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 안전, 그리고 이제 사랑 나누고 이해받고 경청, 그리고 독립심과 정체성 보존, 그리고 함께 하고자 하는 의미를 찾고자 하는 욕구까지 가지게 되죠. 자, 임종노인의 공통요구 해결 부분에 이제 세 번째 줄에 가장 두드러진 공통적인 요구는 붉은색으로 통증과 불편감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에너지 보존, 고독 해방, 자존감 유지로 나뉘어진다 하는 부분 기억하면 좋겠네요.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임종이 임박한 노인 간호 부분을 볼 거예요. 282페이지로 쭉 넘어갑시다. 표 5-5-1 부분이 보면 죽음이 임박한 노인의 신체적 징후와 간호 계획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씩 좀 볼게요. 우리 여기 본문에 나와 있었던 부분들을 표로 이제 정리한 부분이어서 여러분들 쭉 읽었던 내용 중에 중요 내용이 좀 썸머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차고 축축한 사지, 발한 이런 부분들, 수면 증가 이런 부분, 그래서 에너지를 보존하고 순환 이런 부분들, 간호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 양말을 신긴다, 전기 담요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피부 감각 이런 부분들 떨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화상을 또 입힙니다. 함께 있어주고 손을 잡아줘요. 반응이 없어도 일상적인 태도로 대화를 지속합니다. 옆에 있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기저귀와 친구 즉시 교체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로 닦고 건조하고 도뇨는 가급적 하지 않습니다. 임종 간호에서 머리에 베개를 개거나 침상을 높이고 조용하고 침착한 태도, 그리고 등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쓰다듬고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침상 머리를 높이고 이제 하는 부분들 이렇게 간호 계획 부분 체크해 놓고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는 이제 5-5-2 부분에 보면 정서적 징후 그리고 간호계획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상적인 목소리로 대화를 하면서 환각이 현실이 아님을 주장하고 비난 또는 반대하지 않는다. 놀라거나 공포를 느끼면 환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임종자와 해야 할 말을 전달을 하면서 슬픔을 표현,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죠. 마지막 인사. 그리고 영적 징후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의식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표현하도록 허용을 하고 대상자의 종교 가치 믿음을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 의례나 약식 의례를 준비해서 진행을 하고 해당 종교의 봉사자와 성직자를 연결해 줍니다. 자, 이제 우리 임종과 사별의 사별 부분입니다. 사별도 과정에 따라서 이제 좀 볼 건데요. 애도 과정은 충격, 집중적 애도기, 재통합기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충격기부터 한번 보면 사별 직후 충격 상태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죽음이라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고 마비된 것처럼 믿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보이는 단계이죠. 그런데 수일이나 수주일이 지나면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충격기는 충격받고 그 어떤 감정도 나타나지 않은 그런 상황, 상태이죠.
집중적 애도기 부분은 이제 슬픔의 강도가 이제 나타나요. 긍정, 부정의 감정의 강도이거든요. 긍정으로 나타나고 부정으로도 이제 나타나는데 이게 얼마나 사랑했는가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감정의 강도에 따라서 이제 비례해요. 그러니까 긍정의 감정이 클수록 집중적 애도기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슬픔이 많이 나타날 수도 있고 부정의 그런 감정이 클수록 또 그렇게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망자리앙에 빠져들어서 행동과 사고가 집중되어져 있으면서 공허감 이런 부분들 평시에 인간관계 양상이나 이런 것들도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단계예요. 재통합기 같은 경우에는 애도기를 거쳐서 이제 회복기에 이르면 다시 조직 정상적으로 생활 기능을 회복합니다. 관계를 재정립하게 되죠. 이렇게 애도 과정을 겪게 되고 정상적으로 충격, 집중 애도기, 재통합기를 이제 거쳐야 되는데 집중적 애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거나 하는 이제 병리적 애도 단계 부분 좀 보도록 할게요. 노인의 경우에는 이제 심리적, 사회적으로 이제 취약합니다. 그래서 망자와의 그런 정서적 유대나 신체적 의존도가 높아서 다른 유족에 비해서 더 고통스러운 애도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병리적인 애도 반응을 보일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 보면 배우자와 사별한 노인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사망률이나 질병 발생률이 되게 높았다 하는 부분 그리고 사별한 노인이 길게는 18개월까지도 부정, 분노, 죄의식 등등의 이런 반응들을 보인다. 그게 병리적 애도 단계인 거죠. 정상적인 애도 과정을 거치지 못한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원과 치료가 필요하죠. 사별한 노인에게 적용되는 간호 진단입니다. 자, 진단 부분을 한번 볼까요? 진단 부분은 넘어가서 289페이지, 288페이지 붙어 있어요. 보면은 비효과적인 대처, 가족 가정 손상, 슬픔, 절망감, 무력감, 고통, 혼란, 역할 수행, 사회적 고립, 영적 고뇌와 같은 이런 부분을 진단을 내려볼 수 있어요. 사별한 노인 간호의 원칙입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290페이지이고요. 거기 별표하고 하나씩 조금 볼게요. 자, 상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허용합니다. 상실의 현실을 인식하도록 하고 유족이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의사결정도 돕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새로운 관계 형성 그리고 애도 과정 이 정상이다 하는 부분들 개인차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지해주고 방어와 적응 양식 그리고 비정상적인 애도가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잘 살펴봅니다. 병리적인 상태가 발생했다. 그러면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치료받을 수 있게끔 연결을 시켜준다 하는 사별한 노인간호의 원칙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수업을 이렇게 마무리할 건데요. 첫 번째 학습 목표에서 다뤘던 것처럼 죽음의 각각의 단계별 반응 그리고 죽음의 의미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사별과 그리고 임종, 단계별 간호에 대한 부분들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